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수학계산학부 계산과학공학과의 윤경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디지털 헬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의료 분야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 스마트 헬스 케어 분야에서 계산과학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가고 있는지, 어떤 이런 제목, 물리인지 인공지능 기반 치료 시스템, 테라퓨렉의 치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보조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연구실 이름은 CMM이라고 해서 컴퓨터 메소드 인 메디컬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전산의료공학 연구실이라고 저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일단 관심 연구 분야는 이제 디지털 의료, 그리고 응용수학, 그리고 전산역학입니다. 컴퓨테이셔널 메카닉스입니다. 전산역학 기술을 통해서 저희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초적인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 이를 지금 의료 분야에 적용하여 디지털 의료를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서 어떤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료진들을 즉각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의료 시스템 개발을 저희 연구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좀 뭔가 그 제너럴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으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 산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험적이고,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이런 표준적인 방식에서 디지털화를 넘어서 스마트화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를 지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저희 IT 기술이 핵심 추동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또 특히 이러한 디지털 스마트 헬스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획득한 광범위하고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다음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데이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그 인공지능 기술이 그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저희 기계학습이며, 기계학습 중에서도 저희 그 의료 분야에서 그 딥러닝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앞으로 계속 급성장해 나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다면 진짜 인더스트리얼에서 어떻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의료기기들이 산업계에서 어떻게 그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북미에서 식약처, FDA가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저희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의료기기,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술이 들어간 의료기기가 승인이 총 17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한국에서도 139건의 식약처에 인허가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최초로 뷰노라는 회사에서 엑스레이를 분석해서 뼈 나이를 측정하는 본 에이지라는 소프트웨어가 최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2018년이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대략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140건에 달하는 이제 그 식약처의 승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 의료 분야는 상당히 또 보수적인 편입니다. 인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보수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에도 정말 많은 도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활발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산업계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개발은 현재까지 보통 그 진단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의료 과정을 좀 이렇게 절차를 좀 살펴보면, 환자가 최초에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방문을 하면 이제 몇 가지 테스트들을 합니다. 뭐 피를 뽑아볼 수도 있고요, 혈압을 재볼 수도 있고, 좀 위중하다 싶으면 CT나 MRI 같은 것도 촬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병명을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해나갈지 치료 계획을 세우고요. 그 치료 계획을 기반으로 실제 치료 행위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가 모두 다 끝나고 나서 그 시술하고 나서의 그 예후를 살펴보는 그런 팔로우업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의료 과정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그 진단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저희 그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는
그 진단을 넘어서 진단 이후에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치료 도중에서 어떤 실제 치료 현장에서 도중에서 좀 의료진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그 트리트먼트 플래닝 그리고 가이던스 기술 개발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처 메디신 그리고 온콜로지와 같은 하이 임팩트 의료 저널들에서도 어떤 표지로 사용할 만큼 어떤 치료 계획을 도출하는데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데 좀 매우 중요함을 저희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지멘스와 같은 이제 거대한 이제 그 대기업들에서도 그 의료 치료 단계에서 의료진을 보조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펀드를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치료를 보조하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는 것을 제가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고 어떤 점에 어려움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이게 치료라는 게 환자마다 상당히 다 다릅니다. 결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어떤 병변 형상도 다 다르고 그 위치도 다르고 생체 세포 재료의 특성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마다 상당히 치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병변 상태에 따라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주는 어떤 치료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을 하는 그런 데이터셋을 어떤 저희가 경험적인 그런 데이터셋, 실험적인 데이터셋을 획득한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부족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치료 시술 도중에 발생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미리 예측하고 치료기기 사용자에게 관련된 피드백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물리인지 인공신경망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서 RF 어블레이션이라고 해서 라디오 프리퀀시를 어떤 전기적인 전압을 가해 주어서 체내의 이제 세포를 특히 암세포겠죠. 그 열을 발생시켜서 태우는 그런 시술이 있습니다. 최소 침습 시술이 있습니다. 그런 시술 도중에 발생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어떤 환자마다 좀 다른 특성을 좀 보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MRI 데이터 그리고 어떤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술 정보들을 인풋으로 하여 저희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저희 전기 전도 해석 모델 그리고 열 전달 해석 모델 그리고 세포가 어떻게 열에 의해서 괴사되는지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 세 가지 모델을 계속 해석을 수행을 함으로써 어떤 저희가 그 치료 효과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 모델의 정확도를 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실제 익스비보, 인비보 실험들을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모델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또 정확한 해석 결과를 그리고 실효성 있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모델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학습 데이터들을 출력을 해서 그리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잘 개발된 모델에서 출력한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 시술 정보 그리고 측정 데이터와 함께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치료 결과를 획득을 할지 어떤 치료기기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집속 초음파라는 치료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속 초음파 치료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를 진행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집속 초음파가 뭐냐? 거기다 또 집속 초음파가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입니다. 퍼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앞에 또 트랜스크레니얼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레니얼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뇌 영역이기 때문에 트랜스크레니얼, 그러니까 뇌 크레니얼이 그러니까 저희 두개골이고요. 두개골을 관통하는 초음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의료기기 하면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진단기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울트라사운드 이미징 기기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이미징 기기는 어떤 의료 분야에서 좀 획기적인 도구로서 어떤 비침습적으로 신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도구죠. 그래서 어떤 최근에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패드 같은 거에 연결을 해서 손쉽게 초음파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휴대용 도구들도 개발되고 있을 만큼 매우 활발하게 그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저희는 치료용 초음파에 저희 집중을 하고 있고요. 치료용 초음파는 보통 모든 이제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가 모두 다 치료용은 아니지만 보통 포커스드를 합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통해서 빛을 한 점에 집중을 시켜서 저희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검은색 종이 같은 거 많이 태워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강력하게 집중을 시키면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초음파도 어떤 강력하게 한 수 밀리미터의 국소화된 영역으로 이제 음압파를 집중을 시킴으로써 어떤 이제 비침습적인 치료 도구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동영상을 보시면 집속 초음파가 두개골을 토과를 해서 이게 지금 이 컨투어가 지금 나타내는 게 지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를 그 두개골 내부에 비침습적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저희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뇌내로 집속시킴으로써 이제 다양한 뇌질환 치료들을 많이 활용을 비침습적으로 뇌질환 치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라서 하이프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시술을 통해서 어떤 그 체내에 어떤 강력한 열을 집중을 시킴으로써 시술을 하는 그런 시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뇌 수술을 한다 하고 하면 이제 뉴로서전들이 두개골을 절개를 해서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되게 장시간의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고된 작업인데 저희 경두개 집속 초음파라는 것을 도구를 사용을 하면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하루 안에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어 엄청나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도구고요. 그리고 이제 강한 에너지를 통해서 세포의 이제 어떤 비가역적인 변화, 파괴를 일으키는 거 이외에도 이런 것과 다르게 최근에는 이제 가역적인 변화만 일으키는 Low Intensity Focused 저강도 집속 초음파를 통해서 뇌 내에 어떤 약물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뇌 기능을 저희가 조절하는 어떤 뇌를 자극시키는 그런 치료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강도 집속 초음파 시술을 통해서 뇌암, 간질, 파킨슨병, 뇌졸중 등의 이제 비침습적인 치료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고, 그래서 그 집속 초음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속 초음파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높은 치료 효과를 저희가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속 초음파의 초점을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정밀하게 잘 전달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가 체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체 조직들과 다양한 생체 조직들과 초음파 파동 사이에 이제 복잡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불절, 산란, 반사, 감쇄 등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어서 그 초점의 위치가 저희가 최초에 의도했던 바와 다른 곳에 생성이 되고 그 세기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두개골 같은 경우 초음파 전달 특성이 매우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이 더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실제 저희가 수조에서 초음파 음압장을 저희가 측정을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은 저희가 스컬이 중간에 없을 때 프리필드, 저희 이런 것을 프리필드 결과라고 하고 그냥 수조 탱크에서 다 물일 때, 다 호모지니어스한 매테리얼에서 저희가 음압장을 측정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초음파 초점이 이렇게 깨끗하게 타원형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저희가 중간에 두개골이 있으면 두개골을 관통하였을 때 음압장이 크게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했던 지점 이외에 다른 곳에 저희가 초점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경두개 초음파 전달의 이제 왜곡 문제, 전달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정밀한 초음파 조사를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다양한 시스템들이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USG-FOSS라는 시스템인데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입니다. 보면 울트라사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앞에 울트라사운드는 이미징용 울트라사운드고 뒤에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는 저희가 치료용 울트라사운드입니다. 열을 가해주는 울트라사운드입니다. 저희가 치료용 울트라사운드를 체내에 강력하게 집속을 시키면 그 체내 세포 안에서 캐비테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 캐비테이션 현상에 의해서 저희가 이미징용 울트라사운드를 보게 되면 그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밝게 빛나서 보입니다. 밝게 환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영역에 초음파를 집중시키고 치료를 하고 있구나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그런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저희가 시술을 할 수 있어 USG-FOSS라는 시스템이 저희 고강도 집속 초음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울트라사운드, 이미징용 울트라사운드는 뇌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개골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미징용 울트라사운드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를 매우 높은 고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고주파수의 경우 이제 두개골을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다 산란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개골을 관통하는 트랜스크래니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트랜스크래니얼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개발된 게 MRG FUS라는 시스템입니다. MRG FUS에서 MR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MRI입니다. 그래서 MRI의 다양한 촬영 모듈 중에서 다양한 촬영 모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침습적으로 체내의 열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서모메트리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MRI 기계 안에서 저희가 초음파를 가하고 발생하는 열을 저희 서모메트리 모듈로 측정을 함으로써 저희가 초음파를 어디에 집중시키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단점은 일단 MRI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열을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최근에 저강도 집속 초음파, 약물 전달이나 그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하는 그런 치료 등에서는 저희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RG FUS 시스템 안에서 가이드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초음파를 어디에다 집속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집속 초음파, 그리고 경두계 활용, 트랜스크래니얼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 저강도 집속 초음파 그 치료를 위해서 가장 연구실에서 많이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뉴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뉴로 내비게이션이 현재 지금 골드 스탠다드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뉴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이제 광학 장비를 활용을 해서 미리 찍어둔 의료 영상, MRI, CT 영상 공간하고 실제 공간을 좀 동기화를 합니다. 레지스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에서 트랜스듀서 위치를 저희가 변경시킬 때마다 어떤 의료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그 트랜스듀서가 놓이게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줌으로써 어떤 트랜스듀서 위치를 추적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랜스듀서 위치만 추적해줄 뿐이기 때문에 트랜스듀서 위치로부터 뭐 8cm 떨어진 부분에 초점이 생긴다, 뭐 이 정도 정보만 알려줄 뿐이고, 두개골에 의해서 이제 왜곡이 되는 그런 초음파 음압장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초점이 실제로 어디에 생기는지 알 수 없어서 그 정확도에 어떤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뉴로 내비게이션 시스템, 옵티컬 트래킹 시스템, 이런 뉴로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저희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합을 해서 어떤 유도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트랜스듀서 위치를 저희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그 위치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두개골을 관통한 초음파 음압장을 예측해서 어떤 인비보 상황에서 초음파가 초점이 어디 생기는지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유용한 가이던스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시간입니다. 해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어떤 두개골, 사람 인체의 두개골, 보통 사용되는 두개골 도메인 크기에서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수분씩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앉혀놓고서 몇 분씩 기다리면서 저희가 트랜스듀서 위치를, 초음파 발생 장치 위치를 이렇게 조절할 때마다 계속 해석을 수행하면서 치료를 하기에는 뭐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그 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저희 요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저희가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 인공지능을 구현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한 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네트워크, 하나는 포워드 네트워크 모델, 하나는 인버스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포워드 네트워크 모델은 저희 트랜스듀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장치의 위치와 오리엔테이션 정보, 어떤 배치 정보가 있을 때, 그렇다면 두개골 내부에 어떤 음압장이 발생되는지를 알려주는 모델을 저희 포워드 모델이라고 하고, 거꾸로 반대로 저희가 원하는 뇌의 어떤 목표 영역이 있을 때
그 영역에 저희가 초음파 초점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트랜스듀서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 작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내비게이션 정보를 알려주는 네트워크를 저희 인버스 네트워크라고 명명하고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을 수행했던 것은 인버스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네트워크를 먼저 개발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버스 네트워크는 두개골의 어떤 타겟 영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렇다면 저희 트랜스듀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어느 위치에 놔야지 원하는 곳에 저희가 초점이 생기는지를 의료기기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물리 데이터를 먼저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전달에 대한 이제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해서 저희 웨스트벨트 라이트 힐이라는 어떤 웨이브 이케이션 이런 것을 이제 지배 방정식으로 하였고요. 저희 FDTD 방법,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방법이라는 어떤 수치 해석 방법을 통해서 위에 미분 방정식을 저희 이산화를 하여 저희 해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마다 두개골 형상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초음파 전달 특성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마다 서로 다른 두개골 특성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 CT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CT 이미지의 density, 그리고 사운드 스피드, 그리고 어테뉴에이션을 CT를 촬영하면 나오는 그 밝기값, 그것을 저희 하운스 필드 유닛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하운스 필드 유닛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보관을 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저희 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저희 그 사운드 웨이브 라이더라고 이름을 붙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저희 GUI까지 다 구축을 해서 저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GUI를 사실 연구실 단위에서 잘 안 쓰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저희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GUI까지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소프트웨어는 C++ 환경에서 개발되었고 VTK, ITK, IGSTK, Qt 등의 이제 다양한 툴킷들을 사용해서 개발됐고, 여기서 이제 GPU 병렬 계산도 사용되고 다이생도 시뮬레이션이라고 멀티 레졸루션 시뮬레이션이라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마다 모두 다 다른 두개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각 두개골별로 각각 데이터를 생성해서 각각 환자 맞춤형 네트워크를 각각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개골별로 트랜스듀서, 이제 매뉴버링 스페이스라고 해서 트랜스듀서가 작동하는 범위를 좀 이렇게 작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두개골 내부에서 저희가 관심 영역을 ROI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트랜스듀서 위치에 따라서 두개골 내부의 음압정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데이터셋을 총 1125개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듀서 플레이스먼트 데이터,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이제 두개골 내부의 음압장을 저희가 출력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출력에는 저희가 총 대략적으로 한 9시간 정도 소모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프레셔 필드 데이터를 저희 인풋으로 삼았고, 저희가 인버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네트워크가 출력하는 값으로 트랜스듀서 플레이스먼트 데이터,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 아웃풋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해서 저희 학습을 시켜보았고요. 첫 번째는 PCA, 그리고 CNN에다가 배치 노멀라이저를 좀 설치한 그런 구조, 그리고 아트라스 컨볼루션 네트워크 모듈이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모듈이 있습니다. 이런 모듈을 3층을 쌓아가지고 만든 그런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총 4가지 구조에 대해서 저희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네트워크의 평가 방식을 도식화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총 2가지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고요. 첫 번째로는 인버스 네트워크의 출력값, 다이렉트한 출력값인 트랜스듀서 위치 정보를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바로 출력한 위치 정보를 저희 타겟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방법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트랜스듀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두개골 내부에 원하는 원래 목표 지점에 이제 초점이 잘 생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출력으로 획득한 어떤 이런 그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포워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서 실제 어떻게 음압장이 생성이 됐고 초점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저희 원래 의도했던 타겟 영역과 비교를 하여 평가했습니다. 여기 평가에서는 저희 IOU라고 불리우는 어떤 볼륨을 이렇게 평가하는 지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 결과입니다. 위 그림은 이제 개발된 이제 네트워크에서 알려주는 트랜스듀서 배치를 사용해서 포워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을 때 음압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원래 타겟 영역, 목표였던 타겟 영역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잘 그 초점 위치에 잘 위치하는 것을 저희가 잘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트라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했을 때 저희 IOU 값이 저희 73%에 달하는 매우 높은 정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퍼런스 타임이라는 것이 바로 개발된 네트워크가 어떤 정보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아웃풋을 추론을 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인데 거의 한 12ms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12ms 초당 80프레임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시간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학습 시간에는 총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가 네트워크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데 9시간 정도 아까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준비하는데 한 12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내원을 해서 최초의 CT를 한번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12시간 내에 어떤 그런 이런 맞춤형 네트워크를 준비를 해서 실제 초음파 시술에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기반으로 본 네트워크는 만들어졌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포워드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네트워크는 트랜지스터 위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저희 인풋으로 위치 정보가 주어졌을 때 두개골 내부에 어떤 초음파가 전달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 저희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들, 저희가 피드백을 좀 받아서요, 병원이랑 의료기기 개발 업체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요, 어떤 매번 환자마다 다 따로따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네트워크 준비 시간이 걸리는 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환자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유니버셜한 네트워크를 개발을 목표로 해서 어떤 멀티 모달리티 인포메이션, 이제 뭐 다양한 모달리티를 가지는 인풋을 그 네트워크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이런 단점들을 극복을 하고 조금 더 정밀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개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의 환자 데이터에서 총 7,800개의 데이터셋을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한 위치에서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양한 위치에서 저희 출력을 했고요. 총 13명의 환자 데이터에서 그래서 멀티모달 입력으로 첫 번째로는 프리필드 프레셔 맵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두개골이 없을 때 그냥 깨끗하게 전달된 어떤 타원형 그런 음압장을 저희 프리필드 음압장이라고 하고요. 얘를 첫 번째 인풋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트랜스듀서 위치 정보를 저희 인풋으로 썼고 그리고 CT 데이터, MRI 영상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함께 인풋으로 넣어줌으로써 새로운 CT 데이터, 새로운 MRI 데이터가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조를 이용해서 멀티모달 데이터들을 융합하는 과정을 나타내었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생성형 모델인 겐 모델, 픽스 투 픽스 모델을 활용하여 저희 학습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저희가 제너레이터 모델 구조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긴 한데요. 저희 유넷을 기반으로 해서 셀프 어텐션,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 등등 다양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서 최적의 구조를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결과입니다. 이제 위 그림은 이제 다양한 인풋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음압장을 어떻게 예측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니모달, 얘가 타겟 데이터고요. 저희가 이런 모양을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유니모달의 경우, 이제 프리필드 음압장만 인풋으로 삼았을 때 어떤 저희가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멀티모달 원 모델의 경우 프리필드 음압장과 CT 영상, 두개골 영상까지 함께 사용했을 때 멀티모달 2는 프리필드, CT 영상, 그리고 트랜스듀서 배치까지 위치 정보까지 다 주어진 거고요. 멀티모달 3 같은 경우는 CT 영상 대신에 CT 말고 MRI 영상을 사용하여 학습을 시켰을 때 활용을 했을 때 네트워크 결과입니다. 저희 다 육안으로 봤을 때 다 어느 정도 저희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제 타겟 데이터와 프리딕션, 저희 모델에서 예측한 결과를 이렇게 겹쳐서 얼마나 교집합이 있고 여집합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또 정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 이번에는 다이스 시밀러리티 코이피션트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DSC 스코어를 저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프리필드 음압장, CT 이미지, 그리고 트랜스듀서 위치 정보까지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멀티모달 2 모델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 96%, 다이스 스코어가 96%에 달하는 매우 높은 정확도의 예측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퍼런스 타임을 보면 0.02초, 그죠? 매우 빠르죠. 그래서 초당 한 50% 정도, 50프레임 정도의 실시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두개골 내부의 음압장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 기존 절차에서 저희가 치료 절차에서 항상 CT를 항상 찍어야 됩니다. 근데 CT 촬영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CT 촬영 때문에 저희 FDA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절차에서 CT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CT를 쓰지 않고 MRI를 인풋으로 넣음으로써 어떤 그 CT 촬영 없이 레디에이션 프리한 치료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좀 의학적으로 좀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저희는 이제 연구실 수준에서 연구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저희 병원과 기업과 긴밀하게 협업을 하여 저희 실효성 있는 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두 가지 인공지능 네트워크 모델은 저희 국내 기업입니다. 뉴로소나라는 저희 그 집속초음파, 경두계 집속초음파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그 기업의 어떤 이런 하드웨어 시스템, 뉴로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하드웨어 시스템의 저희 두 가지 네트워크를 올해 초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탑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인공지능 연구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쭉쭉 그냥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대단히 정리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이렇게 리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겪었던 어려움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꼽는 것은 당연히 인공지능 연구가 좀 상당히 경험에 의존한다 라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좀 고생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행착오에 많이 이제 기반을 하고 있으며, 이제 이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 하면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터가 또 필요하고 또 많은 인력이 있어야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한마디로 이제 연구실 돌아가서 교수님한테 좋은 컴퓨터 사달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제 뭐 사실 근데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더 사고 싶다고 뭐 더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부족할 때마다 저희 클라우딩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티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사 기업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을 저희가 플렉시블하게 사용을 하면 사실 저희 계산 자원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딱 필요할 때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최적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연구자들끼리의 협업을 좀 강화를 해서 좀 분담을 하고 인적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서로 좀 그때 좀 컴퓨팅 파워도 좀 빌려주고 뭐 그런 서로 좀 같이 돌려주고 모델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려운 점으로는 저희 이 분야의 발전이 매우 빠릅니다. 특히 이거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어 있고 뭐 매일 같이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이 개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이제 기존 연구의 통합을 계속 해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으로서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매주 이제 논문 스터디 같은 것들 하고 있고, 워크숍, 세미나, 온라인 강좌 등을 참여를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같은 세미나 같은 거 잘 참여를 하셔서, 그리고 최신 정보를 최대한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발전을 계속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제 계속 이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연구의 지속성을 계속 높일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고 학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메모리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죠? 이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적 자원과 컴퓨팅 자원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이것보다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를 저희 의도적으로 좀 다운 샘플링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연구할 때 다운 샘플링해서 좀 가벼운 데이터로 먼저 좀 피지빌리티를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하이 레졸루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럼 조금 더 빠르게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복잡도도 좀 조정을 해서 좀 일부러 좀 심플리파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다 쓰는 게 아니라 패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메모리 사용을 좀 효율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코드나 하드웨어 최적화들. 그래서 한 번 할 것 같은 경우는 수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자동화를 많이 해두시면 반복을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행할 수 있는 다른 작업을 꼭 생각해 두시라. 저희 컴퓨터가 학습을 하고 있는데 뭐 며칠 걸리는데 그동안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행할 수 있는 다른 작업을 꼭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 결과 이제 분석이 어렵다라는 점이라 이건 어떻게 보면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랑 좀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 신뢰성과 확정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모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모델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죠?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스 펑션 같은 것을 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해보면 뭐 규칙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연속적인 함수 나오면 저런 규칙을 갖는구나라고 제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냥 그때 다르게 나와서 상당히 경험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함으로써 어떤 좀 그런 접근 방법을 그렇게 해서 좀 모델 성능이 왜 잘 나오는지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 다룰 때 저희가 겪었었던 문제가 이게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모리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모두 다 이렇게 핀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많이 푸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웨이브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타임 도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퀀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핀 논문들, 웨이브 이퀘이션 푸는 논문들 보면 대부분 다 로우 프리퀀시만 가능하고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좀 이런 시계열 데이터, 데이터 샘플링 문제랑 관련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희 좀 이론적으로 저희 나이퀴스트 프리퀀시 등이나 그리고 퓨리의 퓨처 매핑 같은 이런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한 개를 좀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저희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인적 자원과 컴퓨팅 자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일을 좀 잘 설계를 하셔서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